네, 안녕하세요. 리츠맵 대박 공략주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주식 전문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역시나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8일 목요일 이성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또 수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장도 1시간 늦게 했고 네. 장 마감도 1시간 늦게 했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수능에 대해서는. 예. 뭐 이제 수능 이제 많은 학생들 고생 많이 네. 했을 텐데요. 일단 수고했다고 네, 말을 맞습니다. 꼭 그 수능을 본 부모님들은 꼭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제 전일부 이제 수능을 앞둔 이제 네. 한 학생이 이제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우리 좀 사회가 약간 무관심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일이 나는 것 같고 그렇죠. 많이 고생한 그런 우리 학생들을 많이 다독여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능치고는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예. 다들 이제 대박 났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8일 목요일 장 마감 시황 보고 저희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8일 목요일 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지수의 충격은 미국의 급락 여파로 상당했는데요. 장중 1905선까지 떨어지는 저점을 기록했다가 종가상으로는 23포인트의 하락으로 1914선에서 장이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0.5포인트의 상승으로 519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다음은 수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했는데요. 3천억 원대의 매도 우위로 마감 정리된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1,100억 원 이상의 매도를 나타냈고요. 개인만이 4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로 정리됐습니다. 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8%대 하락했습니다.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각각 0.2%, 0.9%의 오름세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포스코가 1% 하락했고요. 기아차 역시 2%, LG화학이 3% 이상 밀렸습니다. 또 신한지주가 4% 이상 떨어졌다는 점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KB금융이 각각 3% 안팎의 하락률 보였습니다. NHN의 실적 호전 기대감으로 2% 이상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돋보였습니다. LG전자는 3%, LG가 2% 각각 하락하면서 오늘 장 마무리 지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일부 건설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3% 이상 떨어진 것과 함께 건설주들의 부진이 장 마감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업종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은 의료정밀을 제외해본다면 역시나 건설주가 하락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GS건설을 포함해서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많은 중대형사들이 각각 급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증권주와 함께 은행, 철강 및 금속, 화학업종 등이 각각 하락률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업종 낙폭 1% 이상입니다. 네, 반면에 의약품이나 전기가스주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는데요. 또 제약주와 셰일가스 관련주들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 대비 5원이 상승한 1,089원 50전에 정리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8일 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 네. 증시 역시 이렇게 동조화 현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저는 사실 이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안정적일 거다라고 분석이 많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예측하지 못한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네.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네. 저 역시도 이제 좀 상당히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기대를 하게 되면 항상 주가는 또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에 이제 원래 그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 절벽 관련해서 네. 그런 이슈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좀 이제 언급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좀 미리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면 네. 이 시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돼서도 그 이후에 이제 재정 절벽이 와도 안전하게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 속에서 이제 약간 묻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고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체제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기존 체제에 대한 안정감보다는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준비가 안 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그 우려스러운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과잉 반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이제 좀 긍정적인 걸로 이제 전망을 두신다 하셨는데 네. 그럼 더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11월 좋아진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좀 세 번째 이제 답변 드릴 것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제 길게 보면 제가 답이 있다고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2달밖에 남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달 안에는 어차피 이제 어느 정도 해법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은 좀 점차 이제 안정이 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분명히 새로운 대책이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남아있는 상황으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만 갖고 지켜보게 되면 분명히 이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로 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대책이 나오면서 좀 원만하게 풀려나가는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네. 말씀드리지 못했던 두 번째 포인트가 있었는데 네. 중국의 정권 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네.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보통 이제 중국이 이제 정권 교체기에는 보통 이제 어떤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내용이 나오지는 네. 않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권 교체기 때 이제 교체하고 나서 어느 정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되질 않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도 오늘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전에는 분명히 중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최근에 안 좋았던 경기 부분, 특히 이제 내수를 살리겠다는 이런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좀 해결이 이제 대책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연말까지 시간을 보고 기다린다면은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나올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장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그럼 금주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 천왕입니다. 장 불안으로 현금 비중 80% 보유하고 계십니다. 동아약품 비중 20%, 매수가 6,250원, 목표가 8,000원, 손절가 마이너스 5% 제시하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비중 20%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28,000원, 목표가 38,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대표입니다. 첫 번째 경봉인데요. 비중 30% 보유하시고요. 매수가 5,000원, 목표가는 1차 7,500원, 2차 9,900원, 손절가 4,7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역시 비중 30%고요. 매수가 1,380원, 목표가 1차는 2,000원, 2차는 2,900원, 손절가 1,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이텍입니다. 비중은 40%고요. 매수가 3,735원, 목표가 1차는 4,150원, 2차 4,900원, 손절가 3,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황금연못입니다. 첫 번째 종목 아이컴포넌트 비중 20%고요.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소프트포럼입니다. 비중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2,950원, 목표가 3,600원, 손절가는 2,580원 제시하셨네요. 세 번째 종목은 MPK입니다. 비중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1,530원,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1,4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현대BNG 스틸입니다.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1,4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대성 파인텍 20% 비중이고요. 재편입하셨습니다. 매수가는 4,95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3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대 대표입니다. 현금 비중은 40%, 첫 번째 종목은 CJ ENM,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셨네요. 두 번째 종목은 삼원강제입니다. 역시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4,600원에서 4,8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은 비중 역시 20%지만 MK전자고요.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5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열 대표입니다. 현금 비중 60%고요.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비중은 20% 하시고요. 매수가 73,000원 전후 분할 매수, 목표가는 8만원에서 88,000원으로 상향 조절하셨습니다. 손절가 7만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카프로입니다. 비중은 30% 제시하셨네요. 매수가 13,250원,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11월 첫 주에 전문가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종목을 보니까 새로운 네. 변화가 있습니다. 현금 네. 비중이 일단 줄었어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종목 하나를 편입시키셨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새로 종목을 편입했을 때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계속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CJ ENM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예, 저평가된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계속 네. 오를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이쪽에 관심이 있는 게 엠넷의 네. 마마가 네. 연마다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홍콩으로 개최지가 결정이 났대요. 네. 또 재밌는 거는 성룡이 네. 시상자로 나선다는 소식이 좀 들리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걸로 인해서 세계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그 홍콩이나 아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도 투자 요인으로서 좋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 제가 엠넷을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네.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보면 콘텐츠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영향력을 발휘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CJ ENM에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들이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그것도 이제 유명 인사들을 이제 네. 데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그 규모가 이제 국내 이제 미디어 그룹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걸로 나가는 한 가지 이제 발판이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장의 실적은 안 좋아서 못 올라가고는 있지만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차트를 잠깐 좀 보면서 이제 말씀 좀 드려보면 네. 요번에 이제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밀렸는데도 네네. 오히려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이제 저점 라인대가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28,000원대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그런 상승이 분명히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밀리더라도 28,000원대짜리 지금 이제 이전 저점이었던 28,000원대짜리는 지지가 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패턴상으로는 역해된 숄더형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혹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신 분들 계시다면 좀 보유를 하고 가져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헤드앤 숄더 네.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거든요. 네. 이 헤드앤 숄더가 나오면 이제 네.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네. 라고 보시는 건가요? 보통 이제 우리 역해된 숄더형이라면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거에 추세 전환 신호의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추세라 그러면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가는 추세, 밀리면 밀리는 추세인데 네. 보통 이제 추세가 돌아서는 이제 변곡점 부근에서는 어떤 패턴이 이제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패턴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많이 밀렸다가 이제 돌았을 때 나오는 모습이 우리가 보통 이제 역해된 숄더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패턴이 이제 CJ ENM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괜찮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전략대로 꾸준히 가져가는 그런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기업적 분석도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신데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에 대비해서 투자 전략을 바꾸시진 않고 계속 가지고 가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이제 목표가를 제가 35,000원으로 네.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29,500원이니까 거의 뭐 한 15%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 가격까지는 일단 올라올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때 상황 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CJENM에 호재가 될 수 있는 만한 또 그런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컨텐츠 쪽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컨텐츠 이제 회사들 미디어 그룹 쪽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오게 된다면 저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 상황 봐서 전략을 바꾸겠지만 기존의 이제 35,000원은 일단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원강제인데요. 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제가 궁금했던 건 차량 경량화 및 그 철도 산업의 수혜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테마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르고 있는 현상이 정말 단기적으로만 있는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이제 어떤 내용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이제 모든 종목들은 항상 그 회사의 가치 방향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회사가 성장하는 기업들이라면 결과적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회사가 이제 안 좋은 기업들이라면 결과적으로 주가가 밀리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도 이제 한 7%, 그리고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나올 전망이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243억.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급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뭐냐면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그런 이제 상장하기 전 그런 물량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물량들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의 대주주였던 이제 대원강업 주가가 오늘은 이제 오늘 신고가를 냈다가 다시 밀리면서 끝났지만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모 회사가 자동차용 스프링을 만드는데 그 회사가 이제 실적이 좋게 되면은 거기다 납품하는 소재 업체에서도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적 부분도 그렇고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원래 이제 계획한 대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 전략에도 변동이 없으신 건가요? 네, 투자 전략 기존 전략대로 6,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마지막 종목인데요. 새로 편입시키셨습니다. MK전자입니다. 신규 종목인데 이 종목 도대체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를 이제 패키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머리카락보다 가는 머리카락보다 이제 한 5분의 1에서 한 9분의 1 정도 가는 그런 실선을 통해서 이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금으로 된 선을 통해서 이제 전기적 신호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금으로 된 그 선을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등 이제 우수한 이제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는 금으로 이제 된 본딩 와이어라는 제품을 이제 납품을 했었는데 금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구리로 된 이제 구리 본딩 와이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본에 이어서 이제 세계 2위 업체로 이제 슬슬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성장성도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금을 대신해서 이제 구리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가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700억에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거의 800억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도 한 200억 이상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내용은 좋은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좀 950억이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수급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기업을 분석할 때요. 맞습니다. 이 기업의 수급 구조는 어떤가요? 많이는 아닌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이 한 3일 연속 좀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주가가 기관들이 이제 사는 모습이 확인이 됐을 때는 벌써 주가가 많이 올라와 연속으로 사서 이제 올라왔을 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산지
이제 한 3일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초기 단계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차트 흐름상으로 지금 보신다면 네. 뭐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승 흐름으로 3,500원대에서 네네. 5,400원대까지 1차 상승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락 구간이 이제 마무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네.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자리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요. 그 라인대를 깨지지 않고 그 위에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돼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용도 괜찮고 기술적인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네, 투자 전략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오늘 4,42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네. 매수 가격을 4,200원대, 4,200원에서 4,400원, 4,450원 요 사이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손절 가격은 밑에 이평선이 있는 4,000원대를 손절로 잡고 네.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은 최근에 고가가 이제 5,300원인데요. 제가 볼 때는 내용상으로는 한 6,000원대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6,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K전자 마지막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금주의 마지막 장인 내일장에 대한 네. 투자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금요일장은 항상 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쉬니까 네, 맞습니다. 기분이 좀 좋은데 내일은 좀 만회가 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좀 과잉 반응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네. 그거에 대한 반대급보를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밀렸어요. 네. 어느 정도 급반등 나오는 그런 상황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동반해서 내일 시장 반등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투자 전략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새롭게 사들어오기 시작한 그런 종목들, 내용 괜찮은 종목들 중에 그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매매를 한다면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잘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현금 비중은 제가 이제 우리 종목 3개엔 20%씩 했으니까 네. 40%를 유지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투자에 이제 더 좋은 내용으로 네. 이제 다가갔길 바라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